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대통령대학원은 20대 대통령이 될 분들, 그리고 대통령을 찍을 분들, 국민이죠. 네, 를 위한 특강 강의입니다. 대한교육혁명. 이제 교육이 위기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렸고, 제가 교육 공무원 출신이고 교육대학교 출신으로서 이제 우리 교육은 새로 재수술을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육 곳곳이 지금 썩어서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대구시 교육청 장학사가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그러니까 장학사들이 이렇게 성추행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장학사들만 온다 그러면은 학교가 막 그 유리창 닦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슨 장학사가 무슨 괴물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통령인가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난리가 장학사만 온다 그러면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막 유리창 닦다가 아이들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장학사가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그 사람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학사,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보면 저도 교대 출신이고 교육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보면은 장학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는 옛날 장학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장학사가 되려면은 정말 선생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학생들을 섬기는 지원자 입장에서 가야지 갑질 권력에 의해서 지배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 장학사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이 약점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약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자기 이제 갑질 권력을 느끼게 돼요. 갑질 권력. 그래서 갑질 권력을 느끼게 돼서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거든요. 그게 인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곳곳에서. 그래서 막 교회 이제 훌륭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뭐 교회 목사들이 뭐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또 승려가 성폭행하고 뭐 또 신부가 또 그 수녀를 성폭행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고 또 교수가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갑질 권력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 지배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탐욕 때문에 발생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모 교육부터 다시 해야 된다. 부모 교육. 그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예비 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 교육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가정 교육. 유아 교육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게 되고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의 생각만 하고 갑질을 부리고 심지어는 마트에서 계산원이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욕을 해버리고 또 백화점에서 그 직원들이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질 권력을 발휘해가지고 지배자의 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탐욕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짓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장학사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쵸? 또 성추행 조사하는 교육청 감사관이 되레 여장학사를 성추행해버렸어 또. 이게 진짜 세상이 뭐 정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감사관들은 다 민간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갑질 권력을 주면 안 돼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하되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모임, 여교생, 여자 교생, 성추행한 남자 교사들 처벌하라. 그 교생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그 제가 진짜 겪었다니까요. 제가 교생으로 갔는데 교생이 아닌지 이제 제가 기간제 교사로 있었어요. 이제 정식 교사로 발령받기 전에 기간제 교사로 갔는데 아니 이 진짜 교생들이 오니까 회식한답시고 교장 선생님이 또 부장 교사들 남자 교사들이 교생들하고 같이 회식 가가지고
끌어안고 막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폭로하세요.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두려워서 자신들 발령받는데.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저도 교사 생활이 아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생 성추행 교사 파면 해임 결정. 그러니까 교생들이 이렇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교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을 성폭행하고, 뭐 체육교사가 학생 성폭행하고, 예? 또 교수가 학생들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리들. 교사 채용, 교수 채용 비리, 전임 교수직 준다. 그리고 비리 저지르고 또 사학 비리, 뭐 이 교육 자체가 지금 시들어 가버린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이 교육을 우리가 아주 해결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대한교육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혁명 가지고는 안 돼요. 대한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부를 폐지해버린다. 그래서 교육부는 앞으로 평생직업개발부로 평생교육중심, 능력중심사회, 평생직업능력개발, 대한교육혁명을 일으켜서 교육의 다양성 인정, 창의성 개성 중심교육, 그 4차 산업혁명의 학교의 변화를 수용해야 돼요. 예.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벌써 이미 왔는데, 아니, 옛날 저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시대가 갔어요, 이젠. 네, 이제는, 네, 뭐, 앞으로는 AI 교사가 가르칩니다. 인공지능 교사가. 인공지능 교사가 가르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안내자 역할이 돼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정교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인성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돼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예? 나머지 지식은 이제는 뭐 옛날에는 책이 지식이었어요. 또 선생님이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깔려 있는 거예요. AI가 다 가르쳐버려요. 그냥 일반 지식들은. AI가 모든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학교는 다 인터넷 교육 환경을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학교는 제일 빠르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중고 이러한 모든 교육을 이러한 모든 교육이 방송통신 초중고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육아라든지 방과 후 보호,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는 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교육들은 어때요? 이제는 선생님들은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AI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모든 교육은 이제 우리가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인터넷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자. 인터넷 방송통신 초등학교. 이제 방송통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이것이 어떤 그냥 어떤 뭐 비주류 교육이 아니라 이제 주류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도 다 방송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석사 박사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은 이미 사이버 뭐 박사과정 운영하는데 한국은 사이버 석사까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기득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이 기득, 그리고 사이버 교육은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비주류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방송통신 석사, 박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학사, 독학석사, 독학박사 제도를, 그래서 논문과 저술로 인정해가지고 독학사, 독학석사, 독학박사 제도를 우리가 운영한다. 그러니까 대학이 또 기득 권력이 되면 안 돼요. 학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문화재로부터의 학습도 인정한다.
그리고 정부 선정 신지식인으로부터의 학습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신지식인한테 교육을 받은 것도 이것도 학습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장, 기능장으로부터의 학습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뭐 학교에서만 받는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다 교육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벌주의, 그러니까 수학 능력 고사는 폐지해버리고 개성, 재능을 존중한 인성 창의성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고, 학벌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출세 제일주의, 외모 지상주의를 계몽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학벌이 최고다, 뭐 황금이 최고다, 또 출세가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미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외모보다 얼굴은 다 개성인 거예요. 개성. 예? 그 개성을 왜 사람의 개성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까? 예? 대머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더벅머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코가 다양하게 생긴 거고, 눈이 다양하게 생긴 거고, 입이 다양하게 생겼는데, 그걸 개성인데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예쁜 거야 라고 표준을 만들어 놓고 계속 광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뇌가. 얼굴은 다 개성인 거예요. 저는 예쁘고 못생기고라는 개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개성인 거야. 생각도 개성인 거고, 그리고 얼굴도 다 개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 안 된다, 출세 제일주의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세 제일주의 하니까 음모를 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은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돈의 탐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약 사업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약 사업? 외국에 나가서 마약 사업, 뭐 또 인터넷 도박 사업. 아니, 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니,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마약 사업, 또 뭐 종교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를 잘 모르시나요? 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떠보는 거예요. 마약 사업, 또 무슨 뭐 인터넷 도박 사업, 또 종교 사업을 하자. 아니, 무슨 종교 사업을 합니까? 종교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머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학벌주의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미 그렇게 해버렸죠. 아니, 인터넷 대학에서 강의 질이 더 높은 거야. 코로나 때문에 다 일반 대학들도, 오프라인 대학들도 사이버 교육을 하는데 질이 낮아버린 거예요. 왜? 사이버 교육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사이버 교육은 오픈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픈돼서 강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교실에서 강의하는 건 되게 쉬워요. 저도 제가 학생들한테 교실에서 강의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학생들 발표시키면 돼요. 굉장히 편하게 강의할 수 있어요. 옆에서 조언만 해주고. 그런데 인터넷 강의는, 이거는 진짜 다 보잖아요. 다 보기 때문에 이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기 능력에 대해서 그냥 만인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 정의, 능력 중심 사회를 구축한다라는 취지하에 우리는 이제 대한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독학 석사, 독학 박사 제도, 논문이나 저술로 인정하는 이제 독학 박사, 독학 석사가 있기 때문에 뭐 대학에서 학위를 받든, 사이버 대학에서 받든, 방통대에서 받든, 독학 석사, 독학 박사로 받든, 인간문화재로부터 교육을 받든, 어떤 서당에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든, 이런 교육들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식인한테 유튜브로 교육을 받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유튜브 대학교들이 많이 생길 거다. 유튜브 대학원들이 생기고, 이러한 교육들이 다 인정이 된다. 그렇다라면은 이게 진정한 평생교육이다라는 거예요. 학교만 교육이다라는 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받는 모든 교육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받는 모든 교육들, 또 교육이라는 게 가정에서 받는 교육, 사회에서 받는 교육, 친구와 함께 토론하면서 되는 교육, 또 사회 어른들한테 받는 교육, 동네 아저씨한테 받는 교육, 또 진짜 뭐 집안 아저씨 삼촌한테 받는 교육, 이게 다 교육인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만 받는 것만 가지고 교육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학력이라고 하고 학벌주의를 외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 폐단을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 대안교육을 전개해야 된다. 대안교육혁명. 그래서 이 혼돈의 질서, 이게 혼돈이 극에 달은 거예요. 지금 혼돈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이 혼돈을 질서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질서화시키는. 그것을 정도로 해야 돼요. 정도. 바른 길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뭡니까? 바른 길은 여러분들이 상식과 합리로 이해하는 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